광해군에게 왕위를 넘기겠다고 어명을 내립니다. 선조의 어명을 받은 영의정 유영경 화들짝 놀랍니다. 그렇죠. 맞네. 그렇죠. 염청대왕 들었잖아요. 선조의 어명을 받고 화들짝 놀란 영의정은 어떻게 했을까요? 바로 선조의 어명을 숨깁니다. 아니 근데 왕의 어명을 숨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요. 아니 이거 간이 너무 큰데? 아이고야. 즉위한 지 25년이 되도록 후계자를 세우지 않고 있었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뭐지? 왜냐하면 적자를 후계자로 세우려고 기다렸던 겁니다. 그런데 전쟁이 터지자 이 선조가 부랴부랴 광해군을 세자로 책봉을 했거든요. 아, 한때 김계시가 모셨던 광해군이 조선의 미래를 책임질 세자로 우뚝 올라선 겁니다. 그렇게 선조가 명나라로 가겠다면서 의주행궁에서 지내는 동안요, 광해군은 분조를 이끌고요, 함경도, 강원도 등을 다니면서 민심을 수습했죠. 아버지 선조가 피난을 떠나면서 이 추락한 왕실의 이미지를 아들 광해군이 다시 회복시켰던 겁니다. 자, 그렇게 세자가 된 광해군은요, 이후 두각을 나타내면서요, 백성들에게 영웅이라는 호칭까지 얻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후 1598년이 되어서야 길고 긴 임진왜란의 마침표가 찍어지게 되죠. 그런데 김계시가 전무후무한 전란을 겪은 뒤 돌아온 궁안의 분위기, 어딘가 험악했고요. 찬바람이 쌩쌩 붑니다. 왜요? 왜냐하면 자신이 모신 선조가 세자 광해군을 향해서 한껏 나리선 행동을 하면서 궁안을 얼어붙게 만든 겁니다. 하루는요, 광해군이 아버지 선조에게 문안 인사를 드리러 갑니다. 그런데 선조가 대뜸 화를 내면서 이런 말을 던지는 거예요. 뭐라고? 뭐라고요? 어찌 세자 문안이라 하는가? 너는 임시로 보한 거니 오지 말거라. 응? 임시세자. 그 말을 들은 광해군의 심정은 어땠을 것 같아요? 오, 화가 나죠. 임시라는 단어 너무 별로잖아요. 언제 나보고 뭐 하라 해놓고. 야, 너무 기분 나쁠 것 같은데요? 그죠? 네. 비수가 꽂힌 듯 했을 겁니다. 선조는 대체 왜 그랬을까? 자격지심 같은 거. 자격지심 맞습니다. 일단 맞습니다. 백성들이 너무 좋아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선조는요, 자신은 전쟁 중에 도망친 왕인데 그래서 이 위신이 땅으로 떨어졌는데 아니 아들 광해군이 신망을 얻으니까 못마땅했던 거예요. 자, 그러던 1602년 김계시가요, 촉각을 곤두세울 만한 일이 벌어집니다. 궁궐에 새로운 인물이 등장했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일? 바로 인목왕후. 2년 전인 1600년 첫 번째 왕비였던 의인왕후가 사망한 이후에요, 선조는 간택을 통해서요, 계비 인목왕후 김씨를 드립니다. 맞아요. 그리고 선조는요, 혼인 후에 틈만 나면 인목왕후의 처소를 찾습니다.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 후계자. 후계자. 그렇죠. 여전히 적자를 기대했거든요. 그리고 39년 만에 얻은 선조의 적자 영창대군이 태어난 겁니다. 와, 대군. 진짜 난리가 났겠네요. 네. 그런데 그런데. 영창대군의 탄생이 영 기쁘지 않은 사람이 있었겠죠. 그렇죠. 누구겠습니까? 광해군. 그렇죠. 광해군은요, 아버지가 혹시 세자를 바꾸진 않을까? 라는 그런 불안감 엄습했겠죠.
선생님, 근데 이미 광해군이 세자가 됐는데 바꾼다는 거는 좀 어렵지 않나요? 그렇죠. 세자를 바꾼다는 건 일단 무리는 무리입니다. 자, 하지만 영창대군은요, 광해군이 갖지 못한 적자 지위를 갖고 있잖아요. 만에 하나 왕인 선조가 별의별 방법을 다 동원해서 영창대군으로 세자를 바꾼다면 그 일이 결코 불가능한 일은 아니었거든요. 스트레스 엄청 받았나 봐요. 엄청 맞는 거죠. 그죠. 설상가상으로요, 눈치 빠른 대신들이 누구 편에 설 것인가 각을 재기 시작한 겁니다. 이런 움직임은요, 영창대군이 태어나던 바로 그날부터 시작됩니다. 영창대군이 태어나니까 한 대신이 조정의 모든 신하가 왕자 탄생을 축하하는 진하란 예를 올리자고 선조에게 청을 올립니다. 근데 문제는 이전에는요, 세자가 없는 상황에서 예비 세자인 원자에게 이런 예를 올린 거거든요. 근데 지금 세자가 있다 없다? 있다. 지금 있다. 누구? 황해. 그렇죠. 지금 세자가 있는 상황에서 네. 굳이 나서서 대군에게 예를 올린다? 아 이건 또 애매하다. 그거는 또 광해군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 완전 척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누가 봐도 세자만큼 영창대군을 지켜 세우는 행위입니다. 자, 그러면 이 영창대군에게 예를 올려야 한다고 주장한 사람 네. 누구였을까? 바로 조정 권력의 최고봉 영의정 유영경이라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런 영의정을 필두로 한 영창대군파 점점 세력이 커져갑니다. 와갈 곳이 없다. 그렇죠. 그야말로 사면초가에 광해군은 빠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자, 그런데 그때 불안한 광해군에게 다가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오. 선조가 세자를 바꿀 뜻이 있었기 때문에 광해가 스스로 불안한 것을 추측하여 알고는 은밀히 광해와 접촉하여 뒷날에 계획을 세웠다. 자, 선조가 세자를 바꿀 뜻이 있다는 걸 눈치를 채고 불안해하는 광해군에게 접근해 왕위에 오르는 걸 돕기로 결심한 사람 김계시. 맞습니다. 바로 김계시. 자, 김계시는요, 당시 선조의 상궁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세자 광해군의 편에 서서 무사히 왕이 되도록 돕겠다? 이렇게 마음 먹은 거예요. 그렇다면 영창대군을 세자로 내세울 걸 눈치챘던 김계시가 왜 갑자기 광해군의 편을 들기로 한 걸까요? 영창대군이 왕이 돼도 난 여기에서 한 자리 하기 어렵다. 이럴 바에는 지금 아무도 없을 때 여기로 가서 이 사람 힘이 되자. 올인. 그러고 간 거죠. 모험이잖아요. 모험. 자, 여기는요, 김계시의 아주 놀라운 계산이 숨어 있습니다. 당시 선조가 1년 넘게 병을 앓습니다. 선조의 건강이 위중한 상태에서 궁녀였던 김계시는 불안한 부분이 있죠. 보통 궁녀는 자신이 모시던 왕이나 왕비가 죽으면 상례를 치르고 출궁하는 게 원칙이었거든요. 그런데 궁에서 남고 싶었던 김계시는 차기 권력을 이제 찾아봐야 되겠죠. 아마도 김계시는 선조의 병세가 오래 가는 게 심상치 않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가까운 게 있어. 매일 보니까. 만약 이대로 선조가 승하한다? 그럼 두 살인 영창대군이 세자가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없다라고 판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픈 선조가 혹시 잘못되더라도 광해군을 왕위에 올리고 그 곁에 남아서 더 큰 권력을 누리려고 수를 썼던 겁니다. 자, 그런데 김계시가 접근하자마자 광해군이 과연 김계시를 믿었을까요? 그 첩자로 알았을 수도 있을 것 같아. 현재 김계시는 엄연히 선조의 상궁입니다. 김계시는 자신이 확실히 광해군의 편이란 걸 증명해 보여야 됩니다. 그래서 궁녀인 김계시는 궁 안의 정보들을 정말 퍼져 나갔을 겁니다. 그런데 궁금하네요.
김계신 과연 이런 정보들을 어떻게 수집했을까요? 아니, 궁녀 중에 최고니까 지금. 네. 뭐 또 심어놓은 거 아니에요? 그 김계시의 사람들을? 궁녀로서 연차가 제법 오래됐을 김계신은요, 친한 궁녀들을 동원해서 궁 안에 가진 정보들을 수집하는 방법, 어려웠을까 쉬웠을까? 쉬웠죠. 쉬웠겠죠. 그렇게 캐낸 중요한 정보들, 또 김계시가 모시는 선조의 동태난 말들을 시시각각 광해군에게 은밀하게 전달했던 겁니다. 비밀 정보를. 그죠. 어떤 병이고 얼마나 갖고 왔고 뭐 이걸 정확히 막 얘기를 다 해줘. 자, 그리고 그런 김계시는 극도의 불안에 시달리던 광해군에게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든든한 아군이 되었을 겁니다. 자, 그렇게 이 김계시가 광해군의 편이 되어서 은밀하게 움직이던 그때 궁안이 발칵 뒤집혀지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렇게 전통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지가 않은 다르시죠. 이런 거였다고 이게? 내가 한번 해보지. 1607년 10월의 어느 날 방 밖으로 나오던 선조가 쓰러진 거예요. 오. 결국 선조는요, 자신의 상태가 영 심상치 않음을 깨닫고요, 영의정 및 좌의정, 우의정을 불러들입니다. 그리고 광해군에게 왕위를 넘기겠다고 어명을 내립니다. 선조의 어명을 받은 영의정 유영경 화들짝 놀랍니다. 그렇죠. 언제 그렇죠. 염청대왕편 들었잖아요. 여기서 문제 어. 보시죠. 선조의 어명을 받고 화들짝 놀란 영의정은 어떻게 했을까요? 정답. 정답. 실신했어. 너무 충격적인. 그렇죠. 그런 장면도 있었을 거예요. 네. 하지만 오답. 정답. 정답. 침착하게 이 어명을 받고 집에 가서 부인에게 여보 짐 싸게. 끝났어. 아. 준비하게. 오답. 네. 정답. 그냥 그 선조가 얘기를 했잖아요. 네네네. 그 사실을 그냥 숨겨요. 정답. 네. 맞습니다. 바로 선조의 어명을 숨깁니다. 아니 근데 왕의 어명을 숨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요. 아니, 원래 어명 받으면 승정원, 그러니까 지금으로 하면 이제 대통령 비서실이죠. 네. 승정원에 전해가지고 이 조정에 배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유영경은 승정원의 어명을 알리지 않고 선조에게 제발 어명을 거둬주십시오라고 조아린 거예요. 아니 이거 간이 너무 큰데? 아이고야. 영의정 입장에서는요, 만약 이대로 광해군이 왕위에 오른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본인이 위험한. 뭐 끝나는 거죠. 끝났죠. 유배. 네. 그렇죠. 영창대군 파인 자신의 목숨이 위태로워질 수 있는 절체절명의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며칠 후 믿기 힘든 일이 벌어집니다. 병세가 심상치 않았던 선조가 기력을 서서히 회복한 거예요. 예? 엄청나신 분이네요. 옆에 사람을 많이 힘들게 하시네요. 이분이. 자, 그렇게 선조의 왕위를 넘기겠다는 전의어명도 해프닝으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유영경을 비롯한 영창대구파는 안도의 한숨을 돌렸겠죠? 아 근데 이미 선조는 전달하라고 했잖아요. 네. 안 했잖아요. 그렇죠. 안 했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선조가 그걸 알게 된 거예요? 그렇죠. 아야 그래 전달 안 했어? 아예 잘했다 이렇게 된 상황인 거예요? 들어보세요. 아 예. 자, 그런데 두 달 후인 1608년 1월 선조에게 올라온 뜻밖의 상소 하나가 조정에 파문을 일으킵니다. 그 내용은 바로 이렇습니다. 작년에 영의정 유영경이 사사로이 어명을 숨겼습니다. 종사를 위태롭게 한 유영경을 벌하시옵소서. 좀 놀라. 영의정 유영경이 어명을 숨겨서 광해군이 왕위를 못 받았습니다. 원래 그때 받았어야 되는데 지금 그죠. 못 받은 받았죠. 거잖아요. 그죠? 그것이 자칫 종사를 위태롭게 할 수도 있었으니 버려야 한다는 거였습니다. 그렇죠.
자, 그렇다면 선조는 이 상소를 받고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류현경은 뭔가 벌을 내렸겠죠. 왜냐면 나의 말을 어찌됐든 간에 난 왕인데 어명이면 진행돼야 되는데 그렇게 못했으니까. 아니. 아닙니다, 아닙니다. 편들었을 것 같아요. 선조는요, 그 상소를 올린 대신에게요, 그때 세자가 왕위를 받았어야 했던 건가? 라고 하면서 극대노해요. 오, 그쪽으로 가네요. 야, 그쪽으로 가구나. 아, 그렇게 말하니까 할 말이 없네요. 그러니까요. 아니, 영의정이 어명을 숨긴 건 이건 분명히 잘못된 일인 거예요. 잘못이죠.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거는 전혀 문제 삼지 않고요. 조선 왕실이 위태로울 뻔했다고 걱정했던 그 대신만 비난을 한 거예요. 이야. 그리고 선조는요, 상소를 올렸던 그 대신을 반역 혐의로 귀양 보냅니다. 와. 힘들겠다. 이런 상황에서 광해군과 김계시의 마음은 그때 어땠을까요? 야. 죽음의 문턱까지 갔었던 선조가 이참에 세자를 바꾼다면 이 선조의 성격상 아예 불가능한 일도 아닌 만큼 그때 광해군과 이 김계시는 피가 바삭바삭 다 들어가고 있었을 거예요. 극대노한 선조 때문에 팽팽한 긴장감에 휩싸였던 궁궐. 그런데 그 일이 있고 불과 며칠 후 아무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집니다. 아무도 예상치 못한 일? 병세가 호전되는 걸로 보였던 선조가 돌연 사망하고 만 겁니다. 어느 정도 기력을 찾고 점심에 약밥까지 잘 먹은 선조의 급사. 이야, 이게 그러니까 선조의 죽음을 두고 무수한 뒷말이 흘러나왔다 안 나왔다. 나오죠. 그렇죠. 타이밍이. 상황이. 그렇죠. 그렇다면 그때 의심의 눈초를 받은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이제 이해가 됩니다. 오늘의 주인공 김계시. 김계시. 그래서 바로 그렇게 받았구나 의심을. 그렇죠. 그런데요, 김계시가 올린 그 약밥의 출처를 두고도요 말들이 많았습니다. 기록에 의하면요, 선조가 먹은 약밥은요 동궁에서 준비한 거라고 합니다. 오. 동궁. 동궁. 동궁은 세자가 세자가 있는. 그렇죠. 어허. 자, 그럼 이 독살 소문에 누구도 함께 얽혀 있는 거죠? 광해군. 광해군도 함께 얽혀 있는 겁니다. 그럼 교수님, 김계시와 광해군이 독살한 게 맞나요? 그럴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다만 믿는 사람이 많았지요. 이후에도 독살설은 끊임없이 대신들의 입에 오르내리져 갑니다. 이걸 통해서 김계시가 얼마나 당대 평판이 좋지 않았는지, 김계시가 얼마나 광해군 편에 서서 모략에 능했는지를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선조의 독살설이 나왔을 때 조정에선 과연 어떤 조사를 했을까요? 오, 약밥이 어디서 나왔는? 네. 아무런 조사를 하지 않습니다. 왜요? 왜냐하면 이때 광해군의 직위를 서두르라고 적극 명한 왕실 어른이 있었거든요. 류현경? 영의정. 바로 영창대군의 어머니 인목왕후였습니다. 살아야 되니까. 왜냐면 광해군이 왕이 된 순간 처단 1순위가 영의정과 영창대군이잖아요. 언제든 왕이 될 수 있는. 그렇죠. 자, 여기는요 인목왕후의 놀라운 정치적 계산이 깔려 있는 겁니다. 선조가 죽은 상황에서 자신의 아들 영창대군이 세자가 될 가능성은 전혀 없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인목왕후가 지금 해야 될 건 광해군의 환심을 사는 거예요. 그렇네요. 네. 살려면. 그렇죠. 그렇게 세자 생활만 16년, 광해군은 고단한 생활을 지나 우여곡절 끝에 드디어 조선 15대 왕으로 즉위합니다. 그런 광해군을 지켜보며 웃고 있었던 사람, 상궁 김계시였습니다. 아, 대단하네요. 김계시는 진짜 뭐